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었을 때,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유했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재산세입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 번째 종합소득세예요. 재산세 우리 언제 내죠? 6월 1일 기준으로 언제 냅니까? 7월달하고 9월달에 2분의 1씩 나오죠. 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는요. 6월 1일 기준으로 언제 나와요? 종부세 많이 안 내세요? 12월달에 냅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정부 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 세무서에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 발생했죠? 그거는 언제 내죠? 항상 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네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네요. 언제를 기준으로? 6월 1일. 그럼 매도 올해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돼요? 이후에 팔아야 돼요? 살려는 사람은 이후에 사야 되죠. 그럼 공교롭게도 6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다 했어요. 누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낼까요? 매수자가 낼까요? 매도자가 낼까요? 매도자가 냅니다. 아니야. 매수자. 매도자는 손 털었어요.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하실 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세, 2세대 이상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단기 임대냐 중공공 임대냐에 따라서 전용 면적에 따라서 100%에서 단기 임대는 25%까지, 중공공은 100%에서 5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으면은 감면 요건이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면적이 작을수록 더 많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취득세 감면 몇 채 이상이어야 돼요? 한 채만 받아도 되죠. 얘는 2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취득세 감면, 신규 분양 때만 감면 받았죠. 얘는 일반 매매로 취득해도 얘는 감면이 됩니다. 설령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어도 감면이 됩니다. 단지 2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됐죠? 취득세 부분에서 여기가 차이가 나요. 한 채냐 두 채냐, 그 다음에 신규 분양이냐 일반 매매로 취득하느냐.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취득세도 아까 공동주택에 한해서 감면을 해줬고, 재산세도 여기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공동주택이 어떤 것들이 있죠?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는요?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방이 12개가 있습니다. 가구가. 그러면은 이거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정부가 이렇게 발표할 때, 알았어. 2019년부터 내년부터 가구당 40제곱평방미터의 다가구 주택에서는 너가 8년 이상 준공공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를 할게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대부분의 원룸 같은 경우, 다가구의 원룸 같은 경우는 물론 투룸, 1.5룸 이렇게 있는데 소형 원룸 같은 경우는 40제곱평방미터는 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산세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제 국세로 이제 넘어왔어요. 지방세는 다 끝났습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끝났고 이제 국세로 넘어왔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6억. 만약 1주택이다. 그러면 얼마 이상? 9억이 넘었을 때 종부세가 나오는데, 요거는 인별로 계산을 하죠. 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별로 6억을 초과해야 세금을 나온다. 그래서 남편이 4억짜리, 5억짜리 공동주택 가격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나와야 안 나와요?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4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9억이니까 6억 초과되니까 나오죠. 한 채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인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부담된다. 그러면 배우자 증여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합산배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까? 가액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게 6억 판정은 임대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은 3억,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아까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임대기간은 단기는 4년, 준공공은 8년이라고 했는데 얘는 5년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서 세법을 개정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국세에서는 일단 5년입니다. 임대 유형은 단기로 해도 되고 준공공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다음 달 4월 1일부터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고 8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즘 말들이 많은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종부세가 12월 15일 날 납부 기한인데 그 전에 9월 달에 합산배제 신청을 한번 해야 됩니다. 딱 처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합산배제가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가액 요건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국세죠. 국세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소득세 얘기해 볼게요. 현행 소득세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어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2천까지는 분리과세고 2천 초과되는 거는 이제 종합과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택수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주택 임대소득이 산정이 되는지 월세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월세는 한 채까지는 괜찮죠. 내가 한 채 임대를 주고 나는 저쪽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비과세예요. 대신에 그 한 채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때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죠? 9억. 거기서 말하는 9억은 시가죠.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뭘까요? 얼마일까요? 여기도 9억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9억이라는 거는 공동주택 가격을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거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이 금액을 합해가지고 올해까지는 2천까지는 비과세, 그다음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보증금은 다 보증금을 합해요. 얼마 이상 세금을 내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었을 때 세금을 냅니다. 근데 다 합하는데 합하는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합해요. 만약 두 채만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채를 놓고 있는데 하나가 전세가 3억이고 하나가 전세를 2억 줬습니다. 3억은 넘잖아요. 두 채 합하면. 근데 주택수가 3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주택을 합할 때 빼주는 주택이 있대요. 소형주택. 60제곱평방미터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걔네는 빼고 나머지 주택을 합해가지고 3채 이상이고 3억이 넘었을 때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원룸을 예를 들어서 60제곱평방미터고 기준시가 3억인 원룸을 10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전세 났어.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재 다 빠지면은 과세 대상 주택수가 몇 채예요? 0채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주택수가 무조건 3채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넘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한번 볼게요. 이럴 경우에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은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0%를 소득세에서 빼주고 준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75%를 빼준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가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6억, 수도권 밖은 3억.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4년, 8년. 왜 여기서는 국세는 아까 5년을 임대 기간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4년, 8년으로 합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좀 통일해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행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2014년 4월 1일, 올해 4월 1일부터 준공공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기 임대로 하더라도
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 그냥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사업만 등록을 하면은 다 세금 혜택을 받는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방세건 국세건 각 세목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별도의 요건이라고는 주택수, 주택규모, 가액 등등이 있어요. 그거는 각 세법마다, 세목마다, 각 규정마다 각각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가액 규정이 6억인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없는 게 있고 어떨 때는 국세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데도 있고 어떨 때는 4년인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세법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만들면은 통일되게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현행 세법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채죠. 다가구 주택은. 근데 그때 주택 면적을 판정할 때 전체를 다 갖고 판정하면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를 합니다. 그럼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면 혜택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면적을 갖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판정을 합니다. 얘는 제목이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혜택 중에서 또 국민주택 규모여야만 적용받는 또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 6억이요? 예. 예. 공시가격 말씀. 예, 맞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를 하고 그 기준 판단은 임대 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 개시를 기준으로 한 거는 분양권 자체도 임대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분양권이 완공이 돼가지고 실제 임대할 당시에는 6억이 넘을 수 있어가지고 저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등록 날짜가 임대 기간 시작인가요?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완공이 돼야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이후에 판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